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절세는 납세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벗어난 무리한 절세 시도는 결국 세금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만큼 절세 혜택이 큽니다. 혜택이 파격적인 만큼 과세관청은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소위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용요건뿐만 아니라 거래의 형식과 실질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을 연말과 연초에 나누어 팔면 양도 차익이 작아져서 절세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문의하는 분이 계십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절세 플랜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시스템은 이러한 거래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조세심판 사례는 이러한 분할 양도가 어떤 경우에 부인당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밭을 소유한 납세자는 건설업을 하는 매수인들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 번에 팔지 않고 땅을 쪼개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1차분은 2022년 12월 말에, 나머지 2차분은 해를 넘겨 2023년 4월 말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각 연도에 양도세 1억 원씩 총 2억 원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두 개의 독립된 계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극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님, 2022년 9월 21일과 28일의 계약을 따로 체결했다고 주장하시는데 통장 내역을 좀 보십시오. 이 두 계약에 대한 계약금이 8월 11일에, 중도금이 9월 28일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날짜에 뭉텅이로 입금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계약이라면서 어떻게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돈이 들어옵니까? 이건 애초에 전체를 하나로 팔기로 합의해놓고 서류만 두 장으로 나눴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조사관님, 그건 억측입니다. 매수인들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사정해서 제가 편의를 봐준 겁니다. 돈을 마련하는 대로 보내주다 보니 날짜가 겹쳤을 수도 있고 잔금을 늦게 치르는 조건으로 계약을 나눈 것뿐입니다. 실제로 등기도 따로 넘어갔고 계약서도 엄연히 별개로 존재하는데 왜 이걸 굳이 세금 회피라고 몰아세우십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자금 사정이요? 선생님의 그 주장은 이 증거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 2022년 9월 28일자로 날인된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1차 잔금을 받기도 전에 선생님은 이미 매수인들에게 이 땅 전체를 개발해서 써도 좋다고 승낙하셨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람들이 땅은 이미 작년 9월부터 통째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이미 2022년에 모두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주문,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자금 사정에 의한 분할 거래를 주장하나 금융 내역상 대금이 구분 없이 혼재되어 지급되었고 2022년 9월에 이미 전체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이루어진 점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굳이 과세 기간을 달리하여 토지를 분할 취득할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방금 보신 상황극에서 납세자가 대응하지 못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파악하셨나요? 첫째, 대금 지급 시기의 일치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서로 다른 부동산 계약이라면 계약금 지급일부터 중도금, 잔금일이 제각각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1차 계약과 2차 계약의 계약금 중도금이 동일한 날짜에 일괄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자금 흐름의 일치를 두고 처음부터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팔기로 합의해 놓고 서류상만 쪼갠 것이라는 강력한 심정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매수인들이 특수관계인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의심받는 대목이며 납세자가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사실상 패소로 직결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토지 사용 승낙서의 내용입니다. 납세자는 2차 잔금일보다 훨씬 앞선 2022년 9월에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 권한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국세청과 조선심판원은 이를 근거로 형식적인 잔금일만 뒤로 미루었을 뿐 실질적인 거래와 지배권 이전은 이미 2022년도에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첫째, 해를 넘기는 분할 양도는 최근 국세청의 집중점검 항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통용되던 관행일지라도 이제는 국세청은 전수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넘긴 양도를 단순한 절세 목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자금 사정이나 인허가 문제 등 제3자가 봐도 나누어 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납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빙 없이는 무리한 분할 계약을 지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아무리 계약서를 정교하게 꾸며도 실제 자금 흐름이나 사용 관계가 그와 다르다면 과세관청은 실질을 따라갑니다. 물론 모든 분할 양도가 불법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법한 절세가 될 수도 있고 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세금이 달린 부동산 거래, 특히 감면 규정을 활용하고자 하실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 전에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양도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재홍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